네, 애플이에요. 소파이하고 ACT하고 같은 모양이 아니냐라고 질문하셔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하락 후에 올라가려고 하는 모양을 만들고 있는 성장주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이제 답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정을 하고 모으는 주식이고 팔란티어는 제가 이제 회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뭐 디센딩 채널에서 패턴에서 빠져나왔을 때 뭐 채널에서 빠져나왔을 때도 저점 매수를 하고 꾸준히 이제 매집하고 있는 주식이에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내용이 뭐였냐면 저는 이렇게 해서 하락한 이 길이 분량 이만큼이 돌려지나? 돌려지네. 그러면 횡보해서 이 길이를 넘어간다면 매수 시작한다.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적으로 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이게 뭐 고점이 1월 28일이니까 2월 2, 3, 4 그러니까 4월까지 해서 3개월이 넘었죠. 그 3개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매수 자리를 봐요. 그러니까 3달 정도,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적으로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이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밑으로 쭉 빠졌을 때 내가 이 회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매수를 하는 거고 아니면 못 하는 거고 뭐 손절하고 나오는 거고 여기서 손절하고 나왔어도 뭐 여기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서 샀다. 뭐 그거는 이제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스토리이긴 한데요. 이럴 때는 여기선 손절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정한 그 길이가 있어야 된다. 시간적인 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치모쿠 클라우드를 이렇게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30분 차트에서 제가 매수 자리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치모쿠 클라우드 뚫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60선 지지받는 자리 이런 자리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서 지지를 받는 자리 이렇게 이츠모코 클라우드 뚫고 올라갔다가 내려서 지지받는 자리 그리고 얘 120선이 얘가 120선이거든요. 그러니까 120선이 위에 있어야 되니까 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더 빠르게 샀었으면 맞는 건데 이건 어쨌든 120선까지 밑에다 깔고 200선을 머리에 위었으니까 너무 당연하게 매수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올라주면 어디가 내릴 자리인가 어디서 내려주나를 보고 있었어야겠죠. 그리고 이게 물론 저는 이제 뭐 팔란티어는 계속 일정한 개수를 모으고 많이 빠진 좋은 가격에서는 조금 더 많이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피를 볼게요. 소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일단은 주가 뒤에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좋다, 나쁘다, 비전이 있다, 없다. 내가 이 주식을 매집했을 때 이 주식이 이거 뭐 5년 내가 매집하려는 기간이 뭐 5년 저 같은 경우 이제 성장주는 5년에서 8년은 매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더 있겠죠. 그러면 그 5년 안에 이 기업이 과연 이 주가가 뭐 여기에 있는 이 가격대가 얼마나 갈까? 이 기업이 보여주는 성장세가 얼마나 될까? 그런데 이제 소파이 같은 경우에는 어닝이 좋았죠. 어닝이 좋아서 또 증명을 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구름대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지지받고 여기 매수자리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떡하지? 올라갈까 말까? 뭐 고민하고 있는 거죠. 고민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는 이 주식에서 본 비전이 뭐 적어도 5배다. 그러면 당연히 이 가격대는 내리던지 올라가던지 매수를 할 수 있는 주식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ACTC는 EV카죠. 그러니까 섹터가 완전히 다른데 어쨌든 뭐 질문을 주셨으니까 여기서 ACTC를 쳐볼게요. ACTC 같은 경우에 EV카죠. 근데 EV카가 반도체 문제 뭐에 뭐 그 바이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거에 뭐에 해서 이렇게 팝했다가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 가스비가 올라가고 이러면 전기차는 다시 올라가요. 아, 그 가스비 너무 비싸서 전기차로 사람들이 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채널을 이렇게 그어보면 채널에서 이제 파동을 준 다음에 올라가서 채널을 브릭아웃을 했죠. 하방 채널에서 그때 설명드린 게 이렇게 해서 브릭하고 올라가서 지지받아야겠죠. 얘가 이즈모그 클라우드 요 상단에 갔을 때 상단이던 가다가 말던 이렇게 내려와서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눌릴 수 있어요. 이게 다 뚫을 힘이 될 만한 회사인가? 일단 그거에 대해서 내러티브하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이 회사는 전기차 회사야. 전기 버스. 그러면 이 전기 버스의 고객이 누굴까? 내가 사나? 옆집 아줌마가 사나? 디스트릭에서 사죠. 스쿨 디스트릭에서. 뭐 많은 스쿨 디스트릭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모든 많은 그 스쿨 디스트릭이 다 프로텔라 차를 사나? 뭐 그건 아닐 거고. 뭐 그래도 뭐 꽤 많은 분량을 가져온다 치고. 그러면 그 버스를 팔았어. 그 버스를 팔고 나면 그 다음에 반복 구매가 얼마나 자주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부품 그리고 이 차징 시스템까지 같이 판매한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다 플러스 알파로 했을 때 이 주식이 반복 구매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까지 했을 때 이 주식이 내가 성장주로 5년을 본다고 하면 이게 5년 뒤에 얼마가 될까? 당연히 뭐 이 정고야 가겠지. 라고 이거는 의심하지 않아요. 당연히 정고점은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내가 이 회사에 갖고 있는 비전이 얼마만큼의 크기고 내가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있으면 이 포트폴리오의 비중 안에 이 프로텔라를 얼만큼을 들고 갈 건가. 내가 지금 이만큼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내가 여기에서 샀기 때문에 물렸어. 그래서 물을 계속 타서 물량을 늘려가면서 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늘려갈 건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또 다른 주식이 있는데 이 주식이 봤을 때 5년 안에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이 프로텔라보다 높다면 이 주식의 비중을 늘릴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채널은 제가 아까 하방 채널을 먼저 해드린 게 성장주들에 대한 고민을 하지 우량주들을 솔직히 고민하진 않잖아요. 우량주는 뭐 내리면 사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지수주 정도 뭐 지수가 조정받을 수 있겠죠.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받겠지. 뭐 하락폭이 크면 그때 다시 애드하면 되지 라고 정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뭐 지금 무슨 사이클 대폭락 사이클이 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글쎄요. 올 수도 있겠죠. 누가 알겠어요. 올 수도 있겠지만 안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내가 내 투자의 스토리를 가지고 하지만 조정은 항상 올 수 있으니까 그 조정을 대비해서 내 포트폴리오에서 캐시 비중을 나는 적어도 뭐 30%는 유지하겠다. 뭐 아주 불안해. 50%로 캐시를 늘리겠다. 혹은 성장주 중에 내가 저점에서 애도한 것들은 이렇게 픽했을 때 팝했을 때 조금 덜어내겠다. 나는 이 회사의 비전이 있어서 뿌리째 뽑고 싶진 않아. 그럼 뭐 50%만 덜어내겠다. 왜냐면 성장주는 변동이 크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갔으면 이제 이거를 하든지 이러면서 또 이 트렌드 라인을 만들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렇게 내려와서 하든지. 그러니까 채널을 완전히 브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만 돌려서 올라갈 건지. 그거는 이제 회사가 보여주는 어닝이나 그런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또 다른 거니까. 그래서 성장주마다도 다 달라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자율이 올랐을 때 얼마나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차트를 스크린샷을 한 거예요. 그 단톡방에 올려드렸던 그 유튜버가 얘기한 그 내용의 차트예요. 제가 링크 올려드렸으니까 그 방송 보시고, 영어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 거는 제가 올라오면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아주 부정적이지도 않고 아주 긍정적이지 않고 리저너블하게 차트를 보고 그러니까 시황의 설명이 아니라 이제 차트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비교 차트가 뭐냐면요. 나스닥과 S&P, 그러니까 나스닥을 S&P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이 분모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었죠. 2000년 닷컴 버블 때. 그리고 코비드 때. 그래서 지금 괴리율이 이만큼이 커진 상태에서 이 괴리율을 죽여가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 채널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새 채널을 만들어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성장주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요거 비교한 요 차트를 한번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그 유튜브의 링크는 제가 이 디스크립션에 올려놓을게요. 영어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고요. 그냥 그림만 보고 따라가셔도 돼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